다시 좀 보시면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등기가 됐을 때 이를 질적 불일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게 바로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상의 불일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는 관할 위반도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 없다고 했죠.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부합하면 유효,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무효 등기의 유형. 첫 번째, 표제부 등기의 유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리에 관한 등기의 유형은 허용이 되는데 조건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때만 유형이 허용이 돼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한다면 유형이 허용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승낙서가 있건 없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무효 등기 유형도 첫 번째 관할 위반 아니죠. 실체와 다른 관할 위반 아니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고 따라서 실체관계 부합용으로 판단을 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만 없다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 유형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효 등기 유형인데 무효 등기 유형 좀 보겠습니다. 무효 등기 유형이 아니라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세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세 개의 주제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우리 등기법과 관련된 것은 두 개예요. 세 번째 거는 민법에서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건데요. 세 번째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과 중간 매수인 사이에 대금의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대금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때 합의를 통한 최종 매도인이 등기를 청구했을 때 최초 매도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그게 세 번째 테마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고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 행위가 있고요.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물권 행위가 있고요.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돼야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됩니다. 권리변동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유효한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의 이름에서 곧장 이렇게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중간자의 명의에 을명의 등기를 생략하고서 곧장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에서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중간자의 명의를 생략하고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명의로 곧장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생략 등기에 뭐요? 그리고 뭐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라고 해서 중간 생략 등기의 첫 번째 주제예요. 이게 이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은
원칙은 효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은 첫 번째, 관할 위반의 등기입니까? 아니요. 원칙이라기보다는 민법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관할 위반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병은 을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건 갑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건 어차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칙은 민법에서 유효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원칙은 유효한데 예외가 이렇게 하면 네, 다시요. 민법에서 원칙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 어느 경우입니까?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요때도 허가서가 첨부돼야 되고 요때도 허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허가서가 한 장만 첨부가 돼버립니다. 두 개를 첨부해야지만 등기소에서 두 개를 보관해야지만 유효한 게 되는데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경우에는 언제나 무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원칙은 유효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왜? 허가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첫 번째, 형법적으로는 얘기가 달라져요. 형법적으로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 중간생략 등기 명의인 요 병은 갑과 병은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면 형사법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형사법적으로 요 갑과 을은 갑과 을이 아니라 갑을병은 갑과 병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이겠습니까? 효력 규정이겠습니까? 네? 단속 규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단속만 하는 규정이죠. 이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간생략 등기의 유효성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때고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요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요.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맞아요. 이때 갑과 을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제3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의무는 을에 대한 의무고 이 권리는 을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갑에 대한 권리고 이 의무는 갑에 대한 의무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때 을이 병과 또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할 테고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채권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테고 그리고 대금 지급 채무가 발생할 겁니다. 이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거니까 이 의무는 누구에 대한 의무일까요? 병. 이 채권은 누구에 대한 채권일까요? 병. 이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이죠? 을. 채무는요? 을.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리 의무는 당사자에게만 발생해요. 그렇죠. 이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등기가 되고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겠죠. 맞아요. 이때 최종 매수인 요 병이
최초 매도인 요 갑에게 최초 매도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중간자 을을 생략하고 최종 배수인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답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병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을에 대한 청구권은 있지만 갑에 대한 청구권은 없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병은 갑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요. 을에 대한 청구권만 있지.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만 이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다시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가 있는데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직접 청구는 못하고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깁니까? 을의 이름으로. 맞아요.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하겠죠. 따라서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는 없고 채권자 대위권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이 을에 대해 갖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의 이름으로 곧장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명의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건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만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가 인정이 돼요. 우리 판례가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즉 3자는 누굽니까? 갑, 을, 병.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졌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건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합의를 통해서 요 등기 청구권이 3자 요 등기 청구권이 병에 대한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갑에 대한 청구권으로 3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요 청구권과 채무가 갑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3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요게 병으로 바뀝니다. 3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럼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중간 생략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반드시 2장의 허가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도 2장의 허가서가 나옵니까? 제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죠. 한 장만 제출되겠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고 한다면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절대로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의 문제는 3개의 주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의 문제.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문제. 세 번째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은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의 인상이 있을 때
합의를 통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요 최종 매도인 요 갑이 이거를 거절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래서 세 개의 테마가 존재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민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 등기법은 요 두 개의 테마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제 중간승역 등기도 보셨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적당히 알아서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줄 쳐드릴게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36쪽을 보십니다. 236쪽. 등기소가 나와 있는데 등기소는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예전에 이 등기소라 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뭐라 부르죠?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등기소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 안에 등기국, 등기과가 존재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지방법원도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불렀고요. 세 번째, 지원이라는 작은 법원 안에는 등기과 내지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했죠. 그래서 광의의 등기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두 번째, 지방법원. 세 번째, 지원. 이 세 가지를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는 등기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은 넓은 의미의 등기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과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등기과가 있지만 대법원 등기과에서는 일반인들의 등기사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광의등기소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광의등기소는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지원 이 세 가지만 등기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의 관할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등기소에서 담당할 것이냐. 관할이란 단어는 담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관할등기소, 담당등기소 같은 뜻입니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는 관할등기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담당등기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담당등기소는 첫째 줄을 보시면 원칙이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 요 셋을 담당등기소라고 하는데요. 그 부동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 등기소 이를 관할등기소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의 지정이 나오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관할등기소의 지정. 여기에 보통 등기소는 시군구마다 설치합니다. 보통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군구가 굉장히 넓고 사람이 많다면 하나의 시군구 안에 두 개가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좁은 지역이고 인구도 적다고 한다면 두 개의 시군구가 합쳐져서 하나가 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구로구는 별개의 구죠. 맞아요. 그런데 이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관할등기소예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그래서 보통은 시군구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지만 반드시 시군구마다 설치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A라는 시입니다. 여기는 B라는 시예요. 그래서 A시는 A라는 등기소가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는 B라는 등기소가 담당을 합니다. C 지역은 보통 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도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동, 농촌지역 리 이걸 뭐라 부릅니까? 지번부여 지역. 맞아요.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지번부여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번부여지 부여지역이 동이
좀 더 쪼개진 것이 뭡니까?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진 걸 뭐라고 불러요? 환필지 토지. 맞아요. 환필지 토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도 쪼개져 있습니다. 지번부여지역이 쪼개진 것을 한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한필지 토지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쪽의 지에 걸쳐서 한필지 토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셔요? 한필지 토지가 양쪽 시에서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문제는 건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건물은 여기는 갑소유 건물이고 갑소유 토지고 여기도 갑소유 토지라고 한다면 자신의 두 필지 토지 위에 경계에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맞아요. 그렇죠. 양쪽 필지 소유자인 사람이 양쪽 필지에 걸쳐서 하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겁니다. 양쪽에 걸쳐서. 누가 건물을 신축했느냐면 갑이 신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어느 쪽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토지는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어느 등기소에서 할지 이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지만 건물은 양쪽 등기소에 걸쳐서 양쪽 시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될지 요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누가 결정을 해 줘야 되느냐면 A 등기소와 B 등기소를 공통으로 담당하는 상급 법원의 장이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관할의 지정이라고 부릅니다. 관할의 지정.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지만 건물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쪽에 걸쳐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 법원의 공통적인 속성은 뭐냐면 수동성, 소극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지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을 해줘야지만 지정을 해줘요. 수동성, 소극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지정을 해줘요. 이를 관할의 지정의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정을 해주면 이 갑은 어느 쪽 등기소에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A 등기소에 가서.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관할의 신청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건물의 경우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 더. 이 관할의 지정의 신청은 공통의 상급법원의 장에게 신청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쪽에 제출하든지 이쪽에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등기 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 정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책이 잘못 나온 거고요. 그냥 신청서라는 용어를 써요. 관할의 지정의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게. 이때 양쪽 등기소 전부 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관할의 지정의 신청서는 누구에 제출한다고요? 등기소. 그렇죠? 둘 중에 한 군데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쪽에 제출이 됐다면 제출받은 이 등기소는 이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송부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만 확인하죠.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건물의 경우만 관할의 지정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관할의 지정의 신청의 상대방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 신청서 제출은 등기소. 되셨나요? 그럼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건 예전에 했던 거고요.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출제가 된 건데요.
여기는 용인시예요. 그리고 이쪽은 성남시입니다. 이쪽은 용인시, 이쪽은 성남시. 토지의 경우에는 양쪽에 걸쳐서 한 필지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양쪽 시에 걸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누구냐면 갑인데, 이때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쪽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법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습니다. 이게 3심제라고 불러요. 여기서 지방법원은 보통은 도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은 보통 도지사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마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하니까 서울의 지방법원은 5개인데요. 남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또 하나 중앙지방법원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경기도 남쪽은 수원지방법원, 경기도 북쪽은 의정부지방법원, 이렇게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도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고등법원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도권과 강원도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요. 강원도와 수도권은 전부 다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보통 남도, 북도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도, 북도. 그래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담당하는 강주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담당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있고요.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담당하는 부산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권력자를 많이 배출했죠. 그래서 경상북도만큼은 고등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바보가 아니라 대구고등법원. 그럼 총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은 하나만 존재해요. 우리나라에. 네. 그렇다면 용인시는 담당 등기소가 어디냐면 용인등기소예요. 그 다음에 이 성남시는 성남지원의 등기과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성남지원이 담당 등기소입니다. 성남지원이.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법원도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야 될 겁니다. 상급법원으로. 그럼 용인시는 경기도 남쪽에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이 담당 법원이에요. 수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여기는 성남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성남지원의 법원은 어디냐면 마찬가지로 수원지방법원이에요. 성남지원은 수원지방법원 소속입니다. 그러면 공통의 상급법원이 누굽니까? 수원지방법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의 장에게 갑은 관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니네가 처리하라고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요 용인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여기는 구로구예요. 그래서 안양시와 구로구는 다 붙어 있나 봐요. 그런데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어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지 문제가 되는데요. 안양시는 등기소가 안양등기소입니다.
안양 등기소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는 서울 쪽이죠. 서울의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중앙입니까? 서입니까? 도입니까? 남쪽. 그래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소속하에 등기국이 있습니다. 이 등기국은 어디를 담당하느냐면 강서구, 그 다음에 영등포구, 그 다음에 구로구를 담당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에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국이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요게 담당 등기소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공통의 상급 법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건 법원이 아니니까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 남쪽에 있는 시죠. 따라서 담당 법원은 어딜까요? 수원지법. 맞아요. 여기는 담당 법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죠.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강원도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 고등법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 이쪽은요. 서울고등법원. 이제 공통입니까? 따라서 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의 장에게 관할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지정해 줄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기출문제예요. 나중에 문제집 할 때 또 한번 볼 겁니다. 문제집에 있으면. 이쪽은 어디냐면, 네. 충청북도 영동군입니다. 제 고향 옆에 군이에요. 제 고향 옆에 군. 저는 계산군인데. 그 다음에 이쪽은 경북의 김천시입니다. 이게 붙어 있대요. 충북 영동군. 그 다음에 경북에 있는 김천시입니다. 여기는 토지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건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자는 갑이고요. 그러면 누가 등기소가 다르겠죠. 여기는 누가 담당을 하냐면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영동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에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등기사무를 처리해요. 그럼 담당 등기소가 어디입니까? 영동지원. 그렇겠죠. 여기는 김천지원이라는 작은 법원이 있는데요. 여기서 등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공통의 법원이 아니죠. 그럼 올라갈 겁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청주지법. 여기는 청주지법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이 담당 법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공통이 아니죠. 공통의 상급법원이 아니죠. 그러면 또 올라가겠습니다. 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는 대전고등법원이 담당 법원입니다. 대전고등법원. 경상북도는 권력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경상북도만 뭐라 그러지? 고등법원이 있어요. 대구고등법원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대구고법.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그러니까 경상북도 플러스 대구는 대구고등법원. 경상남도 플러스 부산은 부산고등법원. 이게 담당 법원이에요. 여기는 대구고등법원. 공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또 올라가야 되죠. 또 올라갑니다. 어디입니까? 대법. 여기도 대법원. 드디어 공통이 됐네요. 그러면 이 갑은 관할의 지정을 대법원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지정을 해줄 테고, 그리고 거기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되셨어요? 네.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건 다 이제 뭐라 그럴까? 거기서 문제에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거 계산하게끔. 네.
이게 관할의 지정이라고 하는데요. 관할의 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오지 않고 건물의 경우만 관할의 지정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관할의 지정의 신청은 공통의 상급 법원의 장에게 신청한다는 거. 공통의 상급 법원은 지방법원일 수도 있고 고등법원일 수도 있고 대법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한다고요? 등기소에 신청서는 제출하는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39쪽을 보시면 등기관이 나오는데요. 등기관.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하죠. 이 등기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연 등기관과 지정 등기관이 있다고 했죠. 당연직 등기관은 등기소장님, 등기과장님, 등기계장님, 등기국장님은 당연직 등기관이고요. 지정직 등기관은 4급 법원사기관, 5급 등기사무관, 6급 등기주사, 7급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지정직을 생략해서 보통 등기관이라고 얘기했죠. 이때 지정권자는 좀 외워달라고 했죠.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권자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0쪽을 보시면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관한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은 여기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을 할 겁니다. 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 신청에 대해서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등기 신청인과 등기관 사이에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관계가 어느 관계가 있느냐면 자기. 요 등기관도 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가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공을 하나 살며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사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두 번째, 배우자. 배우자가 갑의 등기관이 갑의 배우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정하게 처리할 수는 없죠. 조용히 공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죠. 아닌가요? 네. 배우자. 그렇죠. 자기 배우자. 세 번째, 4초 이내의 친족. 이때도 공정하게 처리 못할 겁니다. 이때는 조용히 공을 하나 빼버릴 겁니다. 배 아프니까. 그렇죠.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우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배우자 등이라고 불러요.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을 배우자 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 더. 배우자 등이었던 자. 즉 옛날 배우자. 공을 2개 정도 빼버리겠죠. 그 다음에 옛날 사촌 이내의 친족이 있을까요? 있어요. 옛날에 사촌 이내의 친족. 뭐냐면 입양 관계였다가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 사촌 이내의 친족이 돼버려요. 입양이라는 거 뭔지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때도 공정하게 처리를 못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있을 때는 원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설령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각하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공정하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다만 등기를 신청했을 때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관할을 위반한 등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두 번째,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할 겁니다. 맞아요. 실체관계에 보통 부합할 테니까 이때는 유효.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관계에 있을 때도. 어느 경우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면 증인을 내세운다면 이때는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면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참여하고 그 참여인이 기명 날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왜? 공정성이 증인을 통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거기 240쪽에 양가로 1번을 보시면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등이라고 했죠. 등기 신청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자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두째 줄에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뭐가 판단하겠습니까? 실체관계 부합 여부로 판단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책임 이것도 다 보신 거고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등기관의 책임은 제가 표로 그려드린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42쪽을 보십니다. 242쪽. 242쪽을 보시면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등기부라는 용어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는 좀 달라요. 부동산별로, 즉 토지마다, 건물마다 존재하는 것은 등기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동의 건물, 한 필지 토지마다 존재하는 건 등기기록이라고 부르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등기기록을 통틀어서 토지등기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 등기기록을 통틀어서 건물등기부라고 불러요. 즉 건물등기부 안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등기기록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토지등기부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안에는 남자 여자가 있죠. 그러면 사람에 해당되는 게 등기부, 남자 여자에 해당되는 게 등기기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등기기록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기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법에서 정해놓고 있죠.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맞아요. 그래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등기부는 워낙 중요한 장부라서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물론 강의의 등기부도 영구 보존 장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한 필지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기록을 둔다. 이게 뭐죠?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다만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부동산 1등기기록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로 판단한다면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사실은 등기법에서 주로 출제되기보다는 민법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등기법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기법에서는 출제 한 1순위 정도 된다면, 2순위 정도 된다면, 민법에서는 출제 한 1순위 정도가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한 거.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등기부부터 보실 거예요. 민법 지식이 생각보다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네,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아직 시간 많은데요. 그리고 우리 교재가 너무 양이 많은데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나중에 요약집 보시면 시험에 나올 것만 쫙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